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놀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15일자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를 하고 3월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해서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거치고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의하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집계가 되었고,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무려 70.68%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급격히 올렸던 2007년도 22.7% 상승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승률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르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요. 전국 평균은 19.08%로 나타났고요. 이번에 20% 전후로 급격히 상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세종시가 70.68%로 아주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 서울, 대전, 울산, 부산 등이 20% 안팎의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지역 모두 다 크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지 제주도만 1.72%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참여정부 때 22.7%까지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1년도 올해 와가지고 19.08%로 또다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공시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분야, 복지 수급 분야, 건강보험료 등 약 60여 개의 각종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분야에서는 조정지역에 소지하는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등 보유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 수급자들이 일부 탈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 7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택 증여 시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지방저가주택 수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7가지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인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7월 31일자로 발표를 하고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에는 1주택일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취득세 폭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에서 3%, 3주택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은 8%,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12% 이렇게 취득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여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3.5%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2%로 급격하게 인상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는 3.5%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대로 3.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에게도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가 인상이 되고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0.6%에서 2.8%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약 2배가량 인상이 되게 됩니다.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일반에 대해서는 0.5%에서 2.7%의 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6%에서 3.2% 구간에서 납부 부과를 했던 취득세가 개정 후에는 1.2%에서 6% 사이 구간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수가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세법 개정 시행일인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는 8%,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 비조정 대상 지역 4주택 이상자는 12%,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에서 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러한 주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시가격이 1억이 넘지 않은 시점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시일 이전 날짜인 2021년 4월 28일까지 잔금 처리를 하시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증여 시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의 소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가 일반 세율 3.5%가 아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번에 고시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3억 원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증여하시고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시일 이전 날짜인 4월 28일까지 증여를 마치셔야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지방저가주택 수가 줄어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이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까지 세트로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 대상주택,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등이 이러한 경우인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지방저가주택이라는 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지방주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를 보면 첫 번째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읍면지역, 그러니까 그 세 지역에서는 그 세 지역 자체 내에 있는 읍면지역, 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이 지방저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지역, 그러니까 지방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이 지방저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지방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가 특히 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주택들이라 할지라도 중과 제외되는 해당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해주고 있지만,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중과 제외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지방저가주택은 그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해줄 뿐만 아니라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중과 제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상 감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와 같은 지방저가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데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3억 원이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신다면 잔금일을 공시일 이전 날짜인 4월 28일 이전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단독주택, 빌라 등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납부할 세금 계산 기준으로는 매매 사례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매 사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기준시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구조가 정형적이기 때문에 매매 사례 가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택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상속세, 증여세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곱 번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시에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액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피보험자는 소득이 일정액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그 상실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60%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의 시가는 과세 표준보다 약 40% 정도 이상 높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